그리고 이 선거 운동 기간에 TV 토론이 3번 있었는데 TV 토론에서 나온 이 발언이 좀 어떻게 또 유권자 표심을 흔들지가 좀 막판 변수일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어떤 그 젓가락 발언이라고 이제 많이들 네이밍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그런 발언을 인용한 것 자체에 대한 공격이 어제 하루 종일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 후보도 뭐 뒤늦게 하긴 했지만 사과를 일단 했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실제로 그런 표현을 썼던 거는 맞다는 취지로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좀 올리셨어요. 네. 오늘도 이거에 대해 좀 기자회견이 예고된 걸로 아는데 그렇죠. 좀 9시에. 반격을 하시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사실 그 해당 댓글의 내용을 토론회에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대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본인 딴에 이제 순화를 한다고 순화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순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의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라도 어떻게 순화할지 참 난해했을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순화한다고 하면서 토론회에서 그것을 소개를 했고, 단지 소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노동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에게 물었잖아요. 예.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여성 혐오냐 아니냐 뭐 이런. 예, 네. 그것은 일단 그 평가 이전에 사실은 그렇게 그대로 예. 순화를 좀 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어제 여의도 유세가 끝내고 사과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3년 동안 그 가족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 개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끌려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두 개의 잣대가 정치권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당신들은. 특히나 어떤 민주 진보 진영 정권에서 늘 항상 나타나왔던 어떤 성범죄적 인식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박절하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좀 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후보 본인도 백브리핑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마치 그 말을 이준석 후보가 만들어낸 사람처럼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도. 근데 뭐 민주노동당이나 뭐 사회진보당이나 각종 정당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 한 몸체거든요. 위성정당으로 다 등에 업고 분가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민주당이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저께 그 범죄 일람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명확하게 저렇게 잔인하고 이상한 글을 쓴 건데 네. 그걸 단지 소개한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고, 어제 하루만 계속 메신저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오해가 많이 사라질 것 같다. 이제는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많은 어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준석 후보가 인용하면서, 사실 그 인용을 하면서 좀 충격적인 표현이었다 보니까 그 말을 한 거는 이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것 같고, 본인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시긴 했는데, 어제 뭐 범죄 일람표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별로 입장이 새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의 그 자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후반에 좀 말씀드리고, 먼저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각 정당들이나 혹은 그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 그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것을 공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의 사설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또 TV 토론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던 점에 대해서는 네. 이것은 비판받을 소지는 분명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예. 전 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준석 그 후보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사실은 공격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에게 애둘러서 돌려가지고 그 돌려가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저는 온당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범죄 일람표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잘못한 거 맞아요. 네. 예를 들면은 거기에 보니까 뭐 도박이라는 부분 또는 이 혐오 발언 댓글을 달았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고 네. 그것을 본인이 수용했다라는 기사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적 책임은 다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동원했다거나 네. 부모 찬스를 썼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책임을 다 했다면 네. 그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그 부모가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비판의 목적이 아버지도 같이 연대 책임져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연좌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이라면 이것은 지나친 공격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당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떤 입장도 아직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표현을 저희 입장을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발언을 드리면 예. 이제 그 처음부터 토론회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좌제를 통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소개하고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두 당의 후보에게 공이 물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권영국 후보에게 돌려가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민노당과 정의당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여성 혐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어요. 뭐 성상납이라든지 성접대라든지 이상한 말들 많이 하시면서 또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그럼 내가 여성 혐오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사례를 들라라고 했었을 때 말을 못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예. 그런데 어저께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답변을 회피했거든요. 그것은 돌려가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당신들 너무 위선적이고 모순이다.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례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못하고 평가하지도 못하는 그 자체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진보 진영 민주당 내에서 유권자들에게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전 물론 뭐 동의하지 않고 저도 비판을 합세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뭐 비아그라 논란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접대 줄리 말을 한다던가 예. 아니면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함구하고 말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피해 호소인 이런 그렇죠. 표현 쓰고. 상대 진영의 어떤 그 권력자들에게는 마구 이 성적 발언이나 비난을 일삼지만 자기 진영 내에서는 사실상 입을 닫고 함구하고 감추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그 표현에 있어서 본인도 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모순적인 어떤 모먼트 그런 상황들을 토론회에서 지적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었고 연좌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예. 이것을 비틀어가지고 논점을 바꿔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뭐 그 연설 과정을 보면서 토론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도 했었나? 그러니까 약간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전체 메시지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파장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이긴 최고는 여러 이야기 했지만 결국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려 했던 문제 제기는 다 묻혀버리고 그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서 이준석 후보가 했었던 그런 말들.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만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들어서 그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야 하느냐. 그것도 예.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또 하나는 뭐 이재명 후보도 이 정도쯤 되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에 따라서 여러 후속 보도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뭐 동호 씨라고 이름이 지금 특정됩니다. 예. 그분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말과 그리고 해당 연령대에서는 그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대의 상습 도박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느 정도의 이 입장은 밝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진욱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연좌제 때문에 당신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은 물론 그분을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지만 예. 대통령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측에서는 여사와 관련한 토론회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의혹의 가족이 중심에 있다면 가장인 이재명 후보로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이분들이 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이준석 후보에게만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아주 봅니다. 짧게 좀 네. 덧붙이자면 우선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좀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들은 본인도 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 네. 개혁신당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후보가 만든 말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건 과한 거고 그건 철저하게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에게 그 추상 같은 기준으로 욕하고 비판하고 당연히 비판 들을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 비판의 어떤 대상이 이제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이라는 그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연좌제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족 내지는 본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그 균등한 책임이나 균등한 어떤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으로서의 그 기준이 민주당 내에서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